부드러운 파스텔로 그린 듯한 아름다운 색으로 가득 찬 그림들, 그리고 행복한 꿈을 꾸는 듯 사랑하는 연인은 하늘을 날고 있어. 이건 러시아 출신의 화가 샤갈을 대표하는 이미지들이지. 이 그림은 샤갈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그린 작품으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들을 담고 있어. 그리고 특히 구도가 독특한데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지만 기하학적인 도형의 이미지로 퍼즐로 맞춰진 듯 보이기도 하지. 이 그림에서 샤갈이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 우선 왼쪽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염소의 모습이 보이고 그 얼굴 안에 염소의 젖을 짜고 있는 여인이 그려져 있지. 이것은 샤갈의 어린 시절 마을의 풍경으로 염소는 생계 유지를 위한 흔하고 가까운 가축이었음을 알 수 있어. 또 다른 의미로 염소는 종교적 의미로 등장하게 된 건데, 왜냐하면 샤갈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었고 유대교 공동체의 전통적인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거든. 유대교 전통에서 염소는 희생, 제사, 속죄 등을 의미하고 유대 민속 이야기에서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염소는 샤갈에게 더욱 특별한 동물이었던 거지. 그래서 샤갈은 그림 속 초록 남자의 눈과 염소의 눈을 불규칙한 선으로 연결하여 어린 시절 느꼈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 파리에 와 있는 나에게는 고향 마을이 염소의 얼굴이 되어 떠오른다. 사람이 그리운 듯한 염소의 눈과 나의 눈이 뚫어지게 마주보고 눈동자와 눈동자를 잇는 가느다란 선이 종이로 만든 장난감 전화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는 초록색 남성은 누구일까? 초록 남성은 샤갈 자신을 상징하는데,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당시 러시아 농민들이 쓰던 모자를 그렸고 러시아 정교회를 상징하는 세인트 앤드류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으로 그려 러시아와 유대인의 정체성이 혼재된 모습으로 표현한 거지. 그리고 왼쪽으로는 손으로 들고 있는 나뭇가지가 보이는데, 이 나무는 샤갈이 가졌던 종교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대교의 상징적인 나무 토라를 연상하게 한다고 할 수 있어. 참고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는 중요한 두 개의 나무가 있었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지. 따라서 생명나무는 영생과 신성한 지혜 등을 의미하고, 유대 전통에서 생명나무라고 불리는 토라는 유대인에게 영적,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생명의 원천을 의미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퍼즐로 맞춰진 듯 보이는 기하학적인 표현은 샤갈이 입체파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개인적인 것일 수 있어. 그는 어릴 때 기하학을 좋아했고 샤갈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마법 같은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사용한 이 생생한 색상과 기하학적인 표현은 그가 후에 접하게 된 입체파의 시각적 언어와 자신의 기억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거꾸로 서 있는 인물은 샤갈이 자주 사용한 초현실적인 방식으로 중력과 현실의 법칙을 벗어나 꿈과 기억 속 이미지를 표현한 거야. 그리고 배경으로 보이는 여러 채의 집과 교회는 자신이 자란 비테부스크 마을의 풍경을 반영한 것으로 그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의미하는 거지. 참고로 시인 김춘수는 이 그림을 보고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유명한 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우리나라에선 나와 마을이 아니고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해. 이 그림은 젊은 연인의 황홀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그림 속 남성은 여인의 뒤로 떠 있고 흐르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어. 머리는 불가능한 각도로 거꾸로 뒤집혀 뒤로 젖혀져 있고 연인의 입에 키스하기 위해 몸을 비틀고 있는 장면이지. 그리고 여인은 밝은 빛의 꽃다발을 들고 붉은 카펫에서 마치 곧 떠오를 듯한 모습으로 묘사되었어. 이 초현실적이며 꿈속에 있는 듯한 이 그림은 샤갈과 그의 아내 벨라를 그린 작품으로 결혼하기 불과 몇 주 전에 그린 작품이라고 해. 1909년 22살의 샤갈은 벨라를 처음 만나게 되고 그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 시인이었던 벨라는 그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묘사했지. 그의 눈을 힐끔 마주쳤을 때 마치 하늘에서 그대로 떨어진 것처럼 푸른 빛을 띠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배처럼 저마다 따로 떠다니는 듯 했어요. 첫눈에 반한 사랑의 충격은 샤갈의 위대한 작품에 영감을 불어넣게 되었고, 벨라는 곧 샤갈의 뮤즈가 되어 그의 작품 속에서 평생을 함께했어.
샤갈은 종종 자신과 벨라가 함께 하늘을 나는 모습을 그렸는데 마치 그들의 사랑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힘을 지닌 것처럼 보이고 이 캔버스의 모든 곳에서 행복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느껴져. 평범한 공간이지만 젊은 연인들 사이에 황홀한 사랑의 감정을 생생하게 포착한 샤갈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 샤갈은 193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서커스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야. 화려하게 장식된 안장을 두른 백마는 바이올린을 턱 밑에 끼고 꽃다발을 입에 물고 있고 천일야화의 아름다운 공주를 태운 특별한 존재처럼 보여. 그 위에 올라탄 빨간 부채를 든 빨간 옷의 여인과 초록색 벨벳 코트를 입은 젊은 연인이 그녀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어. 말과 두 연인의 모습은 화면을 거의 가득 채우고 있고 뒤쪽 가설물처럼 보이는 곳엔 비스듬한 자세로 서 있는 작은 농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오른쪽 하단엔 마을의 한 장면이 펼쳐지고 익살스러운 모습의 광대의 모습도 보이지. 이 그림을 그릴 당시 샤갈은 매우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 러시아에서 파리로 옮긴 후 극장과 음악회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을 만끽하고 있었고 그의 명성이 높아지며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예술계의 일원으로 자리할 수 있었거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그림 속에 그대로 표현되었지. 샤갈의 작품에서 평생 반복된 연인들의 주제는 여기서도 등장하고 꿈속 같은 색조와 분위기로 독특하면서도 환상적인 사랑의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지. 아름다운 사랑과 함께 샤갈의 그림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있어. 그것은 물고기야. 샤갈은 1887년 당시 러시아 제국 비테프스크에서 태어났어. 그는 9남매 중 장남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청어상인이었지. 아버지는 매일 무거운 통을 나르는 고된 노동을 하였고 형편은 좋지 않았다고 해. 샤갈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힘들게 물고기를 나르던 모습을 보며 성장했고 후에 프랑스로가 예술가를 꿈꾸던 샤갈은 그의 아버지가 생선을 나르던 도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알게 되지. 이런 영향은 그의 그림에서 아버지와 고향의 기억을 반영하는 연결로 그의 그림 속에 물고기를 자주 등장시키게 되었다고 해. 샤갈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겪은 시대를 살았어. 사회적 상황은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시기이고 실제로 1881년에서 1921년간 러시아에서 약 1000여 건의 크고 작은 유대인 학살과 박해가 있었고 이를 피해 많은 유대인들이 서부 유럽과 미국으로 대거 이주하기도 했어. 그리고 샤갈의 어린 시절 이런 포그롬의 경험은 유대인으로서 사회적 공포를 느꼈고 당연히 어린 샤갈에겐 정서적인 큰 영향을 미쳤지. 따라서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샤갈의 예술은 러시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그림으로 남기려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 같은 이유로 프랑스에서 샤갈은 입체파 화가에 속하고 파리에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 벨라루스의 모습을 담는 화풍을 유지했는데 다른 동료들은 그의 이런 그림을 무시하고 못마땅해했어. 왜냐하면 입체파 화가들은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회화를 추구했거든. 즉 입체파는 사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해체하여 분석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샤갈은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유대인의 삶, 전통, 민속적인 이야기들을 표현했던 거지. 입체파 화가들에게 샤갈의 그림은 너무 감상적이었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보였을 거고 입체파는 보편적인 시각적 언어를 추구했지만 샤갈의 그림은 특정 문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그들과 철학이 달랐던 거야. 한 예로 입체파의 대표화가 피카소와 절교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 피카소와 샤갈은 동료 화가이며 서로를 의식하며 경쟁하는 라이벌이었는데 피카소는 샤갈의 작품을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보이곤 했고 샤갈은 피카소의 천재성을 인정했지만 그의 오만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서로의 예술에 대해 피카소는 샤갈의 예술이 지나치게 감성적이며 전통적이라 생각했고 샤갈은 피카소의 작품이 너무 차갑고 기계적이라고 여겼어. 후에 피카소는 샤갈보다 6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샤갈은 피카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이었다라며 그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 샤갈은 미술계의 대표적인 사랑꾼 로맨티스트라고 알려져 있어. 그의 첫 아내 벨라는 부유한 보석상 집안 출신이고 시인이자 작가로 지적인 여성이었어. 또한 샤갈의 예술 세계를 깊이 이해한 동반자였고 샤갈은 그녀를 유대교의 영원한 뮤즈라 칭하며 그의 많은 그림에 등장하고 1944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이후에도 샤갈의 작품 속에 그려지며 그녀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해. 샤갈은 자신의 사랑을 색과 빛으로 표현된 시라고 말하며 그의 삶에서 사랑의 중심이 된 원천은 그의 아내 벨라였던 거지.
샤갈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의 생폴드방에 정착을 했고 80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샤갈은 그림을 그리고 왕성한 작업을 했지.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과 특히 성경을 주제로 한 작품과 서커스 장면을 많이 그렸어. 샤갈은 97세까지 장수했으며 1985년 3월 28일 프랑스 생폴드방의 자택에서 노안으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 버릇 온 김에 보너스 이야기. 샤갈이 겪은 포그롬? 러시아어에서 유래했으며 파괴 또는 대혼란을 뜻하는 말로 특정 민족이나 종교 집단을 겨냥한 폭력, 약탈, 방화 등의 조직적인 공격을 의미하는데 주로 유대인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와 학살을 의미하는 용어야. 러시아 제국과 동유럽에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한 유대인 학살 사건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이지.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을 시로 썼다고.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주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밤의 안악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지금까지 버릇 온 김에 보너스 이야기. 안녕.